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17, 18강 한꺼번에 좀 해볼 건데요. 엄수표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걸 할 겁니다. 엄수표의 실질 관계. 우리가 엄수표는 항상 두 줄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림에서 하얀 줄, 그 다음에 파란 줄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얀 줄이 일반적인 법률 관계, 그 다음에 파란 줄이 이 어음수표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어떤 이 법률관계 시스템으로 어음수표법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하얀 줄 관계, 사법적인 법률관계는 어음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인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 다시 말해서 하얀 줄 있죠? 그 원인 관계와 자금 관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실질 관계라고 해요. 알겠죠? 어음수표의 실질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뜯어보죠. 뭐 뜯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이 어음의 실질 관계가 어음수표법의 법 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의 실질 관계는요,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원인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음 예약이니 어음 개선이 어음 할인은 개념만 알면 되고요. 그렇게 또 시험도 관계도 없고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일단 원인 관계, 자금 관계를 이번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 관계는 어음 관계, 자금 관계다. 저 원인 관계와 자금 관계다. 이 원인 관계는 뭐냐면 어음이 발행되어서 어음이 승계되는 과정인데요. 그 승계될 때의 원인이 되는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 발행하는 원인이 되는 관계, 이게 바로 원인 관계예요.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매매 같은 게 있을 거니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관계는 뭐냐면 환음 있죠? 환음하고 수표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A가 B에게 엄을 발행해 줬다. 누가 있습니까? C라는 지급인이 존재하죠. 그죠? 지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인하고 발행인하고 있죠. 이 관계. 이게 이제 만약에 어음 관계로 합시다. 그러면 이 어음 관계가 존재하는 뭐죠? 원인이 되는 관계. 요걸 우리가 자금 관계라. 알겠죠? 자금 관계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자금 관계, 여기에 원인 관계와 자금 관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 관계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원인 관계가 어음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원인 관계가 어음에 미치는 관계, 그 다음에 어음 수표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관계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죠? 예,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됐죠? 일단 그 내용 살필 건데 일단 먼저 여러분하고 자료를 좀 가볼까요? 자료를 먼저 가서 자료라기보다 교재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교재 가면 일단 왜냐면 교재 내용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약된 PPT 자료를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PPT 자료가 이해될 겁니다. 가보면 교재는 이제 60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602페이지. 소설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음수표 행위는 그 배후에, 그죠? 일정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음 행위는 일정한 배후에, 그죠? 배후 법률 관계에 기초를 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적 법률 관계라 그래요. 이 기초적 법률 관계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어음수표의 실질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는 독립적으로 어음수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고 그 어음수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질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어음수표를 주고받는 수수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어음 발행인이 어음 수취인에게 주는 관계 있죠? 이런 어음수표를 수수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인 원인관계와 대가관계죠. 이 원인관계를 하기도 하고 대가관계를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환음이나 수표에서 있는 있죠.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 그죠? 이유 없이 지급인이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발행인과 뭔가 관계 있었기 때문에 발행인이 누군가의 지급인을 그죠? 이름을 넣고 너가 지급해라고 어음을 발행할 거란 말이죠. 무슨 관계 있겠죠?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금 관계를 하기도 하고요. 보상 관계라고도 해요. 그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 관계 또는 원인 관계가 어음수표 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죠? 다시 말해서 어음수표 행위는 이러한 실질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앞쪽에 배웠잖아요. 무인성. 수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죠? 원인 관계는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아예 그래서 차단시켜 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음 수표 행위의 추상성, 무인성이죠? 그렇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어음 수표 관계와 실질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음 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음 유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때요? 실질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이러한 실질 관계에는 법적 취급은 어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이 적용돼? 일반 사법관계. 일반 사법관계라는 것은 민법 아니면 어때요? 상법으로 그 법률관계를 해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요 정도 알면 그래도 이제 어음의 실질관계 개념을 조금 터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기초를 좀 잡아놓고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이제 PPT로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 바로 요거죠. 여기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요겁니다. 요 자금 보상 관계가 바로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 그쵸? 그 다음에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가운데 어음행위에 어음을 주고받는 수수관계에서 그 원인이 되는 관계를 대가관계. 아시겠죠?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실질관계란다. 그리고 이런 실질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무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위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어음의 유통을 위해서.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네요.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수표도 마찬가지고 넘어가 가보는데 물론 수표에는 좀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자금 관계가 수표법상에 나타나 있는 계약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형성된다는 거다. 뭐 그 정도 나중에 알아두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관계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원인관계. 어음 수표 행위 당사자 사이에 어음을 수수하는 원인이 된 법률 관계. 알겠죠? 원인이 된 법률 관계. 예를 들면 어음 수수 관계는 대표적인 게 뭐죠?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발행할 때 발행이 원인이 되는 관계를 말해요.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해 줬다 합시다. 그냥 공짜로 발행한 건 아니겠죠. 뭔가가 여기 원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해줬을 거라고요. 알겠죠? 요걸 원인 관계란다. 그렇죠? 그래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발행한 이유가 되었던 법률관계 또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을 배서한 이유가 되었던 법률관계. 그렇죠. 또 B가 이렇게 C에게 배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서를 한다. 배서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B와 C 관계에 뭔가가 원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배서를 하게 됐잖아. 그죠? 이걸 말한다. 이걸 우리 원인 관계를 한다. 그래서 원인 관계는 보통 대가가 수수되죠. 그렇죠? 대가가 수수되기 때문에
우리 원인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출현 관계라는 말을 쓴다. 이 정도면 끝난 거야. 그럼 얘만 딱 하나 말하면 돼. 다른 거 알 것도 없어요. 일단 뭐예요? 대표적인 원인 관계가 매매입니다. A가 만약에 B에게, 그죠? B에게 물건을 1,000만 원어치 구입했다. 그러면 어때? 이게 원인 관계야. 이게. 알겠지? 이게 매매. 사왔다. 그죠? 사왔다. 그러면 A는 B에게 1,000만 원어치 돈을 지불해야 되죠? 돈이 없어. 그래서 뭘 준다?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뭐죠? 어음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관계는 어음수표법이 아니고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된다. 조금 이해됐죠, 이제? 완전히 이해됐죠? 원인 관계 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걸 말한다. 이러한 어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음수표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원인 관계 없이 오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융통음이에요. 알겠죠? A가 B에게 음을 발행을 해줘요. 음을 발행을 해주는데, 근데 A와 B 관계에 원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A가 B에게 야, 이 어음 1억짜리 발행해 줄 테니까 네가 유통시켜서 이렇게 대한 어떤 뭔가를 자금을 융통해 라고 그냥 융통을 하기 위해서만 발행해 준 거야. 원인 관계가 없죠? 호의로 발행해 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음 관계하고 비교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음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 할인인데 이건 원인 관계가 없지만 원인 관계 유사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원인 관계라기보다도 어음 자체를 매매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A가 B에게 아직 이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있다. 그죠? 그랬을 때 B에게 만기 도래할 때까지의 이자라든지 비용 등등을 빼고 B에게 어음을 파는 거죠. 이걸 어음 할인이라고 해요. 어음 자체를 매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 할인은 어떻게 싸게 파는 걸 해갖고 매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원인 관계라기보다 없죠. 원인 관계 없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 원인 관계인 어음 관계하고 관계인 거는 여기는 없다. 융통어음과 어음 할인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비교를 해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인 관계가 어음 수표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인 관계가 어음 수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제 그걸 알아둬야 되겠죠? 원인 관계가 어음 수표 관계에 미칠까 안 미칠까? 우리 이미 그거는 정리를 해버렸죠. 안 미친다 그랬죠? 안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원인 관계는요. 어음 수표 관계에 영향을 안 준다 하면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무인성 그랬어요. 그죠? 무인성이랬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음수표의 유효, 무효, 어음수표상 권리에 발생된 유무는요. 원인관계 존부나 유무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수표 관계와 원인관계는 분리되어 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성이라고 해요. 무인성. 알겠죠? 추상성, 무인성이라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사실 원래 영향을 주는 거야 되는데 우리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차단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의 유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영향을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인적 항변이 허용되는 경우 있죠. 인적 항변이 허용되는 거. 예를 들면 상사 채무인 약속음의 원인 채무가 5년 상사 시효 지나버렸어. 5년 지났기 때문에 시효 소멸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원인 채무의 지급 확보를 위해서 발행된 약속금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갔고 약속금의 수친에 대해서 나 약속금 어음금 지급할 수 없어. 알겠죠? 원인 채무가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라고 해서 이 원인 관계를 가지고
강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상환청구권이죠. 상환청구권. 어음을 지급하라고 갔더니 돈을 안 준다. 거절당했죠? 그럼 거꾸로 어때요? 어음에 대해서 배서 양도한 사람, 배서의 담보 책임을 인정한 것이 상환청구권이죠. 예,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관계에 기한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걸 이제 법정한 것이 상환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이득상환청구권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법적인 어떤 법률 관계는 이제 소멸되어 버렸어요. 소멸되었을 때 누군가가 원인 관계 속에서 이득을 얻은 자 있으면 어때요? 돌려달라고 주는 거. 돌려줘. 라고 하는 권리죠. 이게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실질 관계에서 이득을 취한 자가 있을 때 그 이득을 어음 관계에서 권리를 상실한 자에게 돌려줘라, 상환해줘라 하는 제도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실질 관계가 사실은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원인 관계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까지 알아주고 예외 이렇게 주는 경우 있다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알겠죠? 이걸 이제 잘 알아주시죠. 어음 관계가 원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요. 어음 관계는 원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어음 관계는 전부 원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알겠죠? 다만이죠. 어떤 변제 수단으로 어음이 교부되었는가가 중요해요. 원인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있죠. 어음이 발행됐다. 그런데 이 어음이 어떠한 의도로 발행됐냐에 따라서 어음 관계가 어때요? 원인 관계에 영향 주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영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어음 수표가 주는 경우가 많겠죠. 원래 1,000만 원 줄 수 있는 그죠? 채무가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내가 어음을 줄게라고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줬냐가 중요한 건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지급에 가름하여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게 지급을 위하여인지 담보하기 위하여인지 가름하기인지를 보려면 명확하게 그 특약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돼요. 근데 약정이 없어. 당사자의 의사는 별로 약정에 따르면 되는데 약정이 없어. 그럼 어때요?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을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일단은 특약이 없으면 어때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주어졌구나라고 우리는 추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알아둬야 돼. 알겠죠?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따져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급을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에 가름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어음이 주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첫 번째, 지급을 위한 경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위한 경우 제일 중요한데 거기는 어떤 기준으로 몇 가지를 따져보냐면 첫 번째는 원인 채무와 어음 수표 채무 관계, 어음 채무, 원인 채무, 어음 수표 채무 관계. 두 번째는 권리 행사 순서, 어음 채무를 먼저 행사할 거냐, 원인 채무를 먼저 행사할 거냐. 세 번째는 원인 채권과 어음 수표 채권이 서로 양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지급 유예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판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마지막에는 시효 중단 관계. 알겠죠? 어음 수표를 시효 중단했을 때 원인 채권도 시효 중단될 건지 원인 채권을 중단했는데 어음 채권이 중단되는지 이런 부분이죠. 이거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보시면 지급을 위한 경우 있죠.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을 위한 경우죠. 이거다. 첫 번째. 그럼 원인 채무와 어음 수표 채무는 어떠냐 있죠.
기존 채권과 어음수표 채권이 같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병존한다. 원인 채무, 어음수표 채무는 어때요? 병존한다. 병존한다. 그래서 어음 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의 소멸을 하면 기존 채권도 목적에 대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채권이 병존하면서 어음 채권이 변제나 상계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원인 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설령 채권자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어음 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 어음 채권이 변제됐어요. 똑같이 원인 채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에서 채무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A가 B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 채무가 있는데 여기 C라는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위해서 뭐 한다? B에게 뭘 해줬다? 어음을 발행해줬다 이거예요. 그 어음상 채무자 누구예요? C지, C 발행. 원인 채무자 누구예요? A죠. 서로 다르죠, 그죠? 다르다 말이죠. 이럴 때 이 어음 발행은 뭐를 위해서 발행되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이거는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줍니다. 이 1,000만 원이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이 발행됐다고 봐준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 보면 이거죠. 첫 번째, 그래서 어음의 채무자 이외 제3자 할 때, 그죠? 첫 번째, 만약에 채무자가 배서한 약속음에서 그 전자인 발행인, 어음 발행인 자체는 그죠? 어음상 채무자. 또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의 지급은행. 지급은행은 어때요? 돈 주는 의무를 갖고 있는 자죠. 발행은 딴 사람이 하더라도. 또 채무자가 발행한 제3자방 지급음의 담당자. 발행은 했지만 그 지급을 제3자가 하기로 한 거. 지급 담당자이죠. 이런 식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다? 원인 채권 1,000만 원에 대해서 누군가가 원래는 A가 발행해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가 또 이 1,000만 원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뭘로 볼 거냐? 지급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원래는 추정해 준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제3전 어음상 주채무자에 관한 지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잖아. 그죠? 어음을 가져가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주채무자인 제3전 어음상 주채무자 지급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추정되지만 조심할 게 지급에 가름해서 만약에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약정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 추정은 깨어진다. 알겠죠?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가름으로 바뀌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교부한 어음이 뭐냐면 은행도 어음이었다. 은행이 발행한 그런 어음이었다. 당사자의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유통시킬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어때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은행도. 그래서 여러분 은행도 어음은 어때요? 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이 판례 위에 판례하고 추정되는 판례하고 은행도 어음 추정되는 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뭘 할 거냐면 권리 행사 순서다. 그럼 권리 두 개 병조한다는 건데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할 거냐? 행사 순서죠. 원칙적으로요. 예, 어물 지급을 위하여 한 경우는요. 이렇게 합니다. 뭐다?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 원인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기존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 그래서 뭐부터 행사한다? 어음 채권부터. 됐죠?
자, 그럼 요 사안을, 요 판례 나온 사안을 좀 잘 알아두시는데 좀 어려워요. 자,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소금을 발행 교부했어요. 그 후에 채권자가 기존 채권과 약소금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채무자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약속을 발행했는데 채권자가 기존 채권과 이 어음 있죠. 어음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칫하면 채무자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 채권자의 양순에 대해서 했죠. 너 약속은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 줄 수 없어. 라고 이행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동시항변이라고. 민법상 우리 동시항변 들어보셨죠? 그거와 성격은 약간 달라요. 여기에 동시항변권은 어떠한 그 지체 저주효라든지 쌍무계약 관계에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나 이중 위험에 있으니까 너 어음 가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줘라고 행사하는 거죠. 행사상 동시항변권이에요. 만약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어때요? 설령 동시행인 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민법과 다른 점이죠. 알겠죠? 다른 점이다. 자, 좀 이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원인 채권의 양도 통지 후에 어음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원인 채권 양도 통지는 관계없어요. 후에 지급되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약속음 반환 없는 원인 채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가져 안 되면 자기가 원인 채무를 줬다가 나중에 또 어음 가져오게 되면 이중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 통지 전후에 관계없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다. 원인 채무도 있다. 이거 원인 채무. 이거 어음을 발행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채권자인 B가 원인 채권은 C에게 어음은 어때요? D에게 이렇게 양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받은 C가 A에게 어때? 이렇게 뭐 한다? 지급하라고 행세해온단 말이죠. 그러면 A는 어때요? 만약에 원인 채권을 갚아버리면 나중에 D가 또 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어음도 발행했었거든. 너 뭐 한다? 어음을 가지고 와라고 어떻게 해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동시항변이라고. C가 돈 달라고 들어올 때, 야, 어음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시항변권이 되는 거다. 이해됐나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 이제 어음 수표 판례는요, 이미 나올 거 다 나와 있고, 새로운 판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판례만 몇 개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새로운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어음을 아까 봤듯이 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잖아요. 그죠? 채권자가. 그럼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의 원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당연히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 어음 돈 받을 듯이 똑같이. 그죠? 제시해서 상환채무권, 소유권은 상환채무 보존 절차를 취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어음수표 소진 채권자죠. 채권자가 상환채무권 보존 절차를 혜택하거나 어음의 시효 기한을 도과해서 완전히 어음상 권리가 소멸돼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소멸돼 버렸어요. 알겠죠? 상환채무 보존 절차를 혜택하거나 어음 시효 기한 도과해서 어음상 권리가 소멸돼 버렸어요. 이럴 때 그러면 원인 채권도 소멸할 건지 문제가 되는데 원인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설령 상환채무 채권자 보존 절차 혜택하거나 어음시 의견을 도과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원인 채권자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단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채권자가 시효가 소멸되는 걸 알면서 소멸시켜 버렸다든지, 알겠죠? 상환청 보존 절차를 알면서 과실로 만약에 해태했다든지, 이런 경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약에 원인 채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돈 달라고 하면 어때요? 그때는 채무자는 항변권을 가질 수 있는데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음상 권리 보존 의무와 상한 보존 의무를 상실시켰죠. 위반이죠. 이거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채권과 원인 채권 이행을 요구해 올 때 어때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상계항변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인 채권 또는 엄수표 채권의 양도다. 채권자는 만기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할인금을 취득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요. 채권자가 만기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할인금을 취득했어. 할인금을 받았으니까 채권자는 뭔가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 채무가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원인 채무가 소멸되지 않을까요? 이 어음을 할인받았지만 할인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때요? 다시 또 어음금을 지급을 해갖고 돈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갔더니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할인한 사람에게 가서 어때요? 이 채권자에서 또 상환 청구를 해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채권자는 완전한 그죠? 어, 채권을 회수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렇게 완전히 그럼 채무가 소멸되느냐? 이겁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후자로부터 상환 청구 의무의 이행을 추궁당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원인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다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드릴 거고, 그 다음 채무자가 발행해준 어음수표를 채권자가 제3자에 배서 양도한 경우에 채권자는 어음수표가 지급 거절에 대해서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어때요? 돌려받아야 겠죠. 환수 받아가지고 어때요? 기존 지급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다 이제 어음법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급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어음수표가 교부된 후에 채권자가 어음수표와 분리해서 원인 채권만 제3자에 양도했다. 이때 어음수표금이 지급되면 채무자는 어때요? 채권의 양수에 대해서도 원인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어음수표가 교부됐어요. 교부됐는데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죠. 근데 원인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음수표와 분리해서 원인 채권만 이렇게 C에게 양도한 거야. 그죠? 양도한 다음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됐어요. A가 이 어음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C가 어때요? 원인 채무 양도받았으니까 돈 내놔 그랬더니 A가 뭐예요? 나 어음 채권 갚았거든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원인 채권 압류 전에 지급을 위해서 발행된 약속어음이 제3자의 배서 양도되고 원인 채권이 압류된 후에 어음이 지급됐다. 이럴 때는 원인 채무자는요. 원인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압류 채권자에게. 왜? 원인 채권 압류 전에 지급을 위한 발행된 약속어음이었고 배서 양도됐고 그 다음에 원칙이 압류됐고 원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급은 유효하고요. 원인 채권은 소멸하는 거죠. 압류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채무 지급 유예 의사가 표시되느냐 어떤 그런 사례인데요. 어음금을 지급을 위해서 교부된 걸 추정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기존 채무 변제기가 만 12월 5일이다 합시다. 보다 기존 채무 변제기는 이 날짜예요. 근데 어음을 발행하는데 어음의 만기 일자는 어때요? 12월 25일로 됐어요. 그럼 어때요? 기존 채무 변제를 25일로 연장한 걸로 볼 거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판례는 어때요? 지급을 유예하는 걸 봤어요. 물론 요때 이쯤에 했죠? 이쯤에 발행을 했어야 돼요. 12월 변제기 오기 전에 어음을 발행했는데 만기를 어때요? 25일로 했다. 그러면 채무 이행기가 어떻게 돼요? 채무 이행기가 12월 5일에서 12월 25일로 유예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가능하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미 채무 불행 상태에서 발행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12월 지나고 이때 어음을 12월 25일로 발행했다. 이미 채무 불행 상태죠? 이때는 어때요? 유예가 안 돼요. 알겠죠? 채무 불행 빠진 상태에 발행한 거는 안 된다. 그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돼.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 우리 판례 사안이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죠? 이런 것들 알아둔다. 그 다음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응용한 판례라서 우리가 조금 한번 기억을 해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에 물품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해서 약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위해서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 일자 이후로 된 약소금을 발행 교부했어요. 그랬을 때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는 언제 내겠죠?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는 언제입니까? 특별한 상황이었으면 어때요? 약속음 지급기일이 이행기예요. 알겠죠? 당연하죠. 약속음의 지급기일이 된다. 그런데 이 약속음의 발행인에게 발생한 어떤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 거절되었단 말이죠. 아직도 지급기일로 도래하지 않았는데 거절됐어요. 이럴 때 지급 거절된 때에 물품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됐던 건데 도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판례는. 네, 그래서 아직 어음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는 걸로 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와 관련해서 물품 공급계약이 정해진 채무에 관해서 채무를 보증하는 이행 보증 보험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이 보증 계약이 보험되는 계약인 내용이 뭐냐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다.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였어. 그죠? 이거를 만약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그런 이행보증보험 계약이었어요. 보증보험 계약 기간 안에 있는 거, 보험 기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위와 같은 거죠. 지급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에 정해진 이행기일이 도래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행보증보험계약이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말했는데 그 기일 안에, 이행기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이런 지급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기일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약소금 발행됐을 때 이행기는 약소금 지급기일이다. 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거절됐다 하더라도 이행기 도래하는 것 아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요 판례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시효 중단 관계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다 배웠죠. 만약에 원인 채권을 행사해서 시효 중단됐다. 어음 채권도 시효 중단되냐? 그렇지 않다. 어음 채권을 행사해서 시효 중단되면 원인 채권도 영향을 주느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음 수표를 수사한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권 행사하더라도 어음 수표 채권의 소멸세우는 중단되지 않지만 어음 수표 채권을 행사하면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알겠죠? 두 번째, 원인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미수된 당사자 사이의 채권자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어음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어요. 권리 행사한 거죠. 근데 이제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음 채권 피보존 권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죠. 원인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뭐예요? 어음 채권을 피보존 권리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는 것은 어때요? 어음 채권 행사한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물론 이건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존 권리인 어음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되어 버렸어요. 되어버린 상태에서 가압류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인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판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이다. 됐죠?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이제 지급을 위하여가 가장 중요한 거고 많이 끝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에 가름하여 그 다음에 자금관계 그 다음에 PPT 자료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